이번 시간부터는 부수글자를 공부할 건데 오늘 공부할 부수글자는 사람인이라는 글자와 비수비라는 부수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라는 글자와 비수비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부수글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부수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한번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람인이라는 글자와 비수비라는 이 두 개의 글자를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데 먼저 사람인이라는 글자를 보도록 할게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자, 이 사람이라는 글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상형의 원리. 자,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양을 본떴냐? 바로 사람의 모양을 본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미.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글자는 한글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글을 알면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만큼 많이 알고 계신 글자인데, 자,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쭉 벌어지는 게 바로 사람의 양다리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붙어 있는 것은 사람의 몸통에서 사람이 양다리를 벌리고 늠름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본뜬 글자다라고 공부했습니다. 배워서 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배워왔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서체 변화라는 것은 이 글자가 지금의 모양이 되기까지 어떠한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해 왔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이라는 글자의 모양이고,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초기 모형이에요. 자, 초기 모형 한번 보세요. 자, 그 모양이 굉장히 다르죠. 지금의 모양과. 예, 저도 이 자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이 갑골문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죠. 전혀 다르죠. 자,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사람이 양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배웠는데 가장 초기의 모양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예, 맞습니다. 저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가장 윗부분이 사람의 머리고,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사람의 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를 거쳐서 다리가 쭉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즉 저 초기 모형은 바로 사람의 옆모습, 즉 구부정한 옆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제가 왜 사용하지도 않는 옛날 글자를 보여드리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공부하는 이 부수글자는 부수글자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중요한 글자이긴 하지만 이 글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 그 모양이 조금씩 변하게 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인이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변합니다. 자, 처음 두 개에 있는 글자는 그 획수가 지금의 획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양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비슷하게 이해가 돼요. 맞아져요. 아, 저렇게 변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무슨 디귿자를 딱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거꾸로 세우는 듯한 그런 모양이죠. 네, 그래서 그걸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그 모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서체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서체 변화를 한번 보시면 갑골문에서 한번 보세요. 팔과 엉덩이를 거쳐서 허벅지까지 오는 그 부분이 바로 저 모양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 이렇게 부수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 그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그 모양이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체 변화라는 큰 이 틀 안에서 대부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합 글자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라는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자인 비수비라는 글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뜻이 사람과 관련 있는 글자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비수비라는 글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비수는 여러분들 비수가 뭔지 아시죠? 예, 비수는 맞습니다. 이렇게 작은 칼을 비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비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검색 사이트에서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비수의 모양이 딱 나올 겁니다.
자, 그 모양을 본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서, 기억을 살려서, 자, 이 글자를 보면 이 글자 또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비수비니까 어떤 모양을 본떴겠습니까? 당연히 비수의 모양을 본떴겠죠. 근데 저 글자를 보는 순간 비수가 떠오르기는커녕 저게 무슨 모양이지? 라고 이렇게 갸우뚱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글자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서체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왼쪽이 이 글자의 초기 모양인데, 자, 초기 모양을 보시면 비수의 모양이 떠오르십니까? 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도 그게 아니어서 이미지 검색을 하고 저런 모양이 없어서 박물관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했더니 이러한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4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 두 개의 사진이 바로 비수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2개의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바로 숟가락의 사진이에요. 자, 숟가락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한번 비수부터 한번 보세요. 왼쪽 윗부분이 정확한 비수인데, 저 비수를 보는 순간 갑골문에서의 그 형태와 좀 비슷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저 모양처럼 아랫부분은 손잡이이고 윗부분은 칼날이 딱 시작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칼날이 이렇게 쭉 두툼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본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비라는 글자를 초기 모양에서는 비수의 모양을 본뜬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비수비라는 글자는 그렇게 비수의 모양을 본떠서 비수를 나타내는 글자이긴 한데, 이 글자에는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숟가락의 뜻이 있습니다. 자, 숟가락의 뜻이 있는 비수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비수와 숟가락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옛날 동굴에서 생활하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쭉 돌아가서 한번 타임머신 타고 돌아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의 거리는 막 잡은 짐승들 잡아서 우리는 그 짐승을 이제 우리의 식품으로, 그 음식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것들을 채집해서 생활했던 그런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숟가락, 젓가락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없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비수는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작은 칼들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잘라서 먹을 때에도 필요했었고, 아니면 어떠한 채집을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깎거나 아니면 열매를 딸 때에도 그게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과도를 가지고 과일 깎다가 맛을 보기 위해서 딱 과도를 가지고 과일 한쪽 부분을 딱 베어서 입에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먹어보신 적.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비수가 날카로운 칼로서도 사용이 됐지만, 이렇게 숟가락이 없던 시절에는 숟가락의 역할도 했던 게 바로 비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에는 비수의 뜻뿐만 아니라 숟가락의 뜻도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에서의 오른쪽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저게 바로 숟가락입니다. 누가 썼던 거냐면 바로 임금이 썼던, 옛날 왕이 썼던 숟가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 숟가락의 모양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양과 전혀 다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웠고 컸던 게 그런 숟가락이었던 거예요. 즉, 비수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숟가락과 중간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바로 그렇게 비수라는 것은 옛날에 비수로 썼다가 숟가락의 역할도 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글자에는 비수의 뜻, 숟가락의 뜻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비수와 숟가락까지는 알겠는데, 와,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너무 어거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 바로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보면 아시는 겁니다. 자, 서체 변화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딱 보시면 각골문에 있는 그 모양을 한번 보세요. 딱 보시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앞글자인 사람인에서 저 모양을 봤었어요. 그럼 사람인의 서체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각골문의 형태를 딱 2개를 비교해 보시면 그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서체가 비슷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도 사용됐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글자
즉 근문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근문의 형태를 보시면 마치 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옛날 미술에서 초등학교 나오신 분은 다 아시는 그 데칼코마니, 그 기법으로 딱 찍어낸 듯한, 즉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은 듯한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의 뜻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에서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에서의 사람과 반대 방향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꾸로라는 뜻이 있어요. 거꾸로. 즉 거꾸로 서 있는 사람, 거꾸로 된 사람, 즉 사람인과 반대 방향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뜻이 반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자, 여러분들 당구를 배우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회전을, 공의 회전을 왼쪽으로 주고 싶어서 딱 큐를 딱 이렇게 걸고 있는데 고수가 딱 보더니 그쪽이 아니라 거꾸로 주세요 이렇게 하죠. 즉 반대로 주라는 겁니다. 거꾸로라는 뜻은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거꾸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거꾸로의 기준은 누구냐? 바로 사람인의 기준. 사람인이라는 글자와 반대 방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선 사람 또는 구부러진 사람의 뜻도 있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비수비가 비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숟가락 또는 사람의 뜻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를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수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과 관련 있는 부수글자 두 글자를 살펴봤는데 바로 사람인과 비수비라는 글자를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람인은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그 모양이 초기 모형에서는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서체 변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나중에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웠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수비라는 글자를 공부했는데 이 비수비라는 글자는 비수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긴 하지만 숟가락의 뜻도 있고 사람의 뜻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람이라는 글자와 비수비라는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도전 골든벨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사람과 관련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글자와 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